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 오셨죠? 이제 저희가 다시 화면을 전환해가지고 두 번째 주제인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Coronavirus and 2020, 2021 College Admission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두 번째 파트인 Holistic Review and the Coronavirus.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많은 그 정보들이 있고요.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많은 학교들이 정말 in a nutshell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유지했던 그 admission criteria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재강조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스콜라스틱 테스트 요 부분만 지금 좀 혼돈이 와 있지 나머지 부분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거를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많은 학교들이 말하고 있던 아까 나왔던 슬라이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리얼리티 있어요. 근데 지금 컬리지 애드미션스와 관련해서 올해 건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학교들이 대학교들이 우리는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Coronavirus Reality, Varsity Bloom, 올해 Admission Trend, Publication Scandal, 기타 요소들을 이제 그 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2020 아니면은 지금 대학교들이 말하고 있는 admission 트렌드가 아니면은 말하고 있는 2021 이제 admission과 관련해서 대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말하는 우리는 기존의 방식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이란 거는 이거예요. 홀리스틱 리뷰이고 홀리스틱 리뷰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많은 대학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는 기존의 평가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홀리스틱 리뷰, 즉 8가지 측면에서 적어도 이 8가지 측면에서 아이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는 먼저 지금 이제 개요적인 부분이니까 작년까지에서의 홀리스틱 리뷰가 무엇이고 그 중요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가지고 COVID-19 이후에 즉 올해 적어도 올해에 관해서는 이러한 홀리스틱 리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3가지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3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가지 영역이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21년도 이제 애드미션에서는 그 중요도와 영향이 조금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는 제가 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스텝 1은 여러분들이 이제 애드미션 커미티에 원서를 내게 되면은 스텝 1은 저거예요. GPA, Scholastic Test하고 APs 이게 먼저 고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 우리 아이 성적 좋은데 왜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Scholastic Review 스텝 1은 이러한 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지원한 애들은 다 성적이 좋아요. 네, 그래서 성적이 좋다고 떨어졌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extracurricular volunteering competition and camps and awards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또한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제 recommendation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강구하는데 recommendation은 앞서 나왔던 6가지 항목을 내가 아닌 제3자가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recommendation이 잘못 나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매년 저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좋아가지고 자기는 좋은 추천서를 받았대요. 근데 저는 그런데 그 학생의 이력서를 보면은 extracurricular volunteering competition camps award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약하다는 거는 다양성이 없고 깊이가 없고 그냥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받는 게 애플리케이션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holistic review, 즉 대학교들이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그 이제 8가지 항목이죠. 그리고 이 8가지 항목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걸 듣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성적은 너무 좋습니다. 전교 1등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MIT 가야 돼요. 아니면 칼텍 가야 돼요. 아니면 하버드 가야 돼요. 예일 가야 돼요.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다시 하세요. 어차피 성적은 다 좋아요. 그런 학교 가는 애들은.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특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좀 주의하세요. 그런데 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2021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하나씩 볼게요. 먼저 GPA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화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11학년 2학기 성적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Scholastic Test 플렉서블 해줬죠. 학교들마다 지금 다른 지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런 Scholastic Test는 SAT, ACT 아니면 SAT2, AP 시험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AP 관련해서도 AP 시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AP 수업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Extracurricular Volunteering Competition Camps Award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더 이상 오프라인 세상에 지금 제한적으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단순히 Scholastic Test 요 부분 SAT, SAT2, AP 시험만 공부하고 있다면은 제일 중요한 이 variation이 필요한 Extracurricular Volunteering Competition Camp Award 이 부분이 블랭크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올해 입시 결과는 좋게 기대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가지고 이러한 제한적인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recommendation하고 application essay가 만약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은 보면은 2가지 유형이 나올 거예요. 과거 얘기만 하든지 아니면은 되게 빈칸이 많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변명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실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필요성을 인지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아이들은 이 recommendation이나 application essay가 남들과 차별화될 거예요. 100% 올해는요. 그리고 그 차별화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 입시가 결과가 좋을 겁니다. 한번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환경들 많은 대학교들이 이제 홀리스틱 리뷰를 유지한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기존의 방식이죠. 기존의 방식을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현실도 있지만 방금 본 것처럼 홀리스틱 리뷰가 무엇인지 홀리스틱 리뷰는 아까 말했던 그 8가지 방식이고 그 8가지 방식도 단계별로 첫 3가지 요소들은 점수적인 측면인데 COVID-19 이후에 좀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EC 활동인데 그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변화들을 잘 적응한 아이들이 끝에 나오는 2가지 recommendation과 이제 essay가 좋은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될 부분은 한번 여기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SAT, ACT, AP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홀리스틱 리뷰의 첫 번째 칸에 있는, 그리고 GPA, 스콜라스틱 테스트 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먼저 AP 가장 쉬운 거 봅시다. 쉬운 거. 먼저 변화는 제일 먼저 AP 시험이 바뀌었죠. Free Response Question으로 제한됐고 45분으로 됐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떡하지? 그냥 온라인 시험이니까 이거 컨닝도 많이 할 텐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AP 시험을 못 볼 것 같은데 뭐 기타 등등. 그러한 우려 속에서 저번 주에 하버드가 제일 먼저 입장을 밝혔어요. 하버드는 뭐라고 했냐면은 AP와 관련해서는 You will not be disadvantaged in any way if you are unable to submit your AP results.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You will not be disadvantaged in any way if you are not able to submit your AP results.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저희한테 의미해 주는데, 먼저 표면적인 거. 첫 번째, 올해 AP 시험 점수를 제출 안 해도 된다라고 지금 하버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뒤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버드는 올해 AP 점수의 객관성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AP 점수 어차피 애들이 뭐 보든 봐야 되기 때문에 보더라도 그 점수를 안 내도 우리는 이번 원서에 반영을 안 시키겠다. 그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잘 봅시다. 문구 끝에 네 단어를 보세요. Submit your AP results. 그래서 이게 뭘 반영 안 하겠다는 거죠? AP test results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뭐냐면 우리가 보여드린 AP 수업에 대해서는 아직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AP를 접근함에 있어서 AP 시험 변했어요. 하지만 이제 하버드가 제일 먼저 치고 나왔죠. 하버드 같은 경우는 올해 AP 점수 우리 안 내도 뭐 아무런 영향 안 미친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럼 AP 점수를 안 내도 된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더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AP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11학년 아이들 12학년 교과목을 지금 짜고 있죠. 최대한 많은 AP 수업을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AP 수업을 들으세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게 없다면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AP 시험 점수 올해 2020년도 올해 있을 AP 시험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버드는 안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이 뒤를 따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급격하는 변화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학교들이 순차적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이러한 세션을 가질 거고, 그리고 매주 그 특정 학교들 얘기만 제가 얘기할 건데, 적어도 AP와 관련해서 예측할 건데 AP의 온라인화, 그 다음에 객관화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버드와 마찬가지로 많은 학교들이 AP 시험의 점수를 안 내도 무관하다고 선포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뒷면에는 AP 수업의 중요성은 아직 강조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11학년은 그래서 이제 12학년 수업을 들을 때 그 AP 과목을 최대한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름방학도 사용을 해가지고 AP 수업을 좀 들으세요. UC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UC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10학년 아이들, 9학년 아이들, 이러한 변화가 한번 오면은 이게 영구적이진 않지만 사후에 있을 대학교 입시에 영향은 미쳐요. 그래서 아무도 지금 2022년, 23년에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적어도 올해는 AP 점수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제 하락시킨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안 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조될 거는 AP 수업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듣냐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듣는 분들 중에서 AP 수업은 안 듣대. 내가 단순히 AP 시험만 많이 본 아이들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의미 없을 겁니다. AP 수업 쪽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체인지 리얼리티 안에서 AP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SAT2로 가볼게요. SAT2. SAT2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전부터 MIT하고 하버드는 SAT2 안 내도 된다라는 정책을 또 말했습니다. 뭐 다운 문구에 보면은 You will not be disadvantaged in any way if you do not submit subject test. 여기 나와 있듯이 많은 학교들이 이제 SAT2 정책, 특히 올해에 대해서는 SAT2를 안 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또 여기도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SAT2를 벌써 본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세요. 그냥 관심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내는 거지 그게 나의 입학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만약 지금 SAT2 점수가 없다 그럼 적어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우선순위를 뒤로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SAT2와 관련해서는 뭐 왜 학교들이 이제 No SAT2 policy를 하는 거냐면은 그 이면에는 SAT1 혹은 ACT 점수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SAT2 policy, No SAT2 policy를 했다면은 지금 SAT 시험이 계속 취소되고 있는데 끝에 가서는 아이들이 SAT1하고 2를 같은 달에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많은 학교들이 SAT2를 버린 거는 뭐냐면은 SAT1이라도 적어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AT2와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학교들이 SAT2 정책을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좀 떨어뜨려 주세요. 반면에 그 이면에는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SAT 점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SAT1 아니면 ACT 점수는 올해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말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러면은 세 번째 What about SAT, ACTs? 네,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뭐냐면은 Type 1, Test Optional Schools.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랑 전혀 상관없어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시카고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American University도 그렇죠. NYU도 그렇죠. 많은 학교들이 SAT 테스트 옵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진짜 전혀 무관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써놓은 건 뭐냐면은 모든 학교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상위권 학교는 아닐 것 같아요. 중상위권 학교들부터 이제 하위권 학교들은 이러한 테스트 옵셔널, SAT 테스트 옵셔널 유형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톱 스쿨들은 뭐냐면은 SAT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들의 근거는 뭐냐면은 먼저 SAT, ACT 여러 번 볼 필요가 없는 시험이다. 그 다음에 또한 그 홀리스틱 리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한쪽에서는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험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 주장이고 대학교들은 뭐냐면은 아니다. 여러 번 볼 필요도 없는 거고 한두 번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점수를 모든 걸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표면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립이 있습니다. 그 대립에서의 결과는 뭐냐면은 SAT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시험이 이제 많이 안 남은 상황에서 SAT, ACT 점수 없는 아이들 최대한 열심히 그걸 준비하세요.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하든 간에 온라인 수업으로 하든 간에 SAT 시험이라는 것, ACT 시험이라는 것은 문제 은행이에요. 문제 은행. 즉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 은행의 유형을 익숙해 간다면 누구나 다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대학교들에서는 아직까지 SAT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temporary suspension or and following the SAT drop schools. 이건 뭐냐면 임시적으로 예외적인 경우.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어제 이제 지금 이제 듣는 분들 중에서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크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겠죠. 왜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어제 미국 시간에서는 지금 낮이지만 그 낮에 발표가 나왔잖아요. 이제 UC 학교에서 그 발표를 하고 많은 이제 뉴스 미디어 아웃렛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줬어요. 자극적인 제목이라는 거는 그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제가 돌아올 텐데 다시 와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SAT의 중요성은 말씀드렸습니다. SAT는 이제 그 대학교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 선택한 거는 SAT2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 가지 유형의 경우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테스트 옵셔널. 이거는 코로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재작년부터 시카고나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나 뭐 조지 워싱턴이나 뭐 NYU나 이런 학교들은 그 SAT를 제출 안 하는 그 입학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뭐 중위권 아니면 하위권 학교들에서는 아니면 주립대학교들에서는 이러한 테스트 옵셔널 유형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스트 옵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SAT1을 안 내면 다른 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아보셔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SAT1만 얘기하는 거니까 SAT1 유형 1은 테스트 옵셔널. 이거는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단순히 연계를 한다면은 과거에 이제 그 테스트 옵션을 있는 학교들이 좀 제한적이었다면은 특히 종합대학교, 리버럴 아츠 컬리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한적으로 종합대학교에서 실시됐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는데 상위권 학교들은 이런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벌써 MIT, 스탠포드, 하버드는 SAT 본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본다라는 거. 대부분의 학교가 SAT는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SAT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화면을 킨 건 뭐냐면은 다시 이제 PPT 돌아가기 전에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든 간에 조금 정확한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면서 링크를 다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링크는 그러니까 이게 캘리포니아가 오늘 주립대학교들이 그 보도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올해 대학교 입학한 아이들에 대해서 발표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원서를 이제 올해 원서를 낼 아이들에 대한 발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랑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좀 빼놓고 두 번째 그 발표문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보낸 모든 그 분들은 UC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자극적인 뉴스 미디어 아웃렛의 제목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UC announces suspension of SAT/ACT test.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냥 UC는 SAT, ACT를 안 내도 된다.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한번 문구를 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UC가 정확히 뭘 발표했는지 적어도 SAT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는 우리가 GPA 관련해서 또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SAT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죠. 이제 타입 3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What about SAT, ACT 질문에서 하단에 타입 3 보면은 temporary suspension.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UC에서 나왔던 문구 그대로거든요. 이게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 파란색. Students applying for the fall 2021 결국 fall 2021은 지금 11학년들입니다. Are not precluded from taking standardized tests and sending scores if they are able.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요약을 하자면은 안 보내도 된다라지 보내지 말라라는 건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안 보내도 되는 것과 보내지 말라라는 거는 되게 달라요. 그리고 여기 어디에서 잘 봅시다. 어디에서도
여기서 보면은 안 보내도 된다지 보내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요걸 조금 이제 강조하고 싶었고, 두 번째, doing so can support their statewide UC eligibility application for certain scholarships and help them fulfill some university graduate requirements.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은 제출해도 되고 안 돼도 된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장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statewide UC eligibility. 뭐 학교들마다 또 UC 특별 요구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왜냐면 UC 같은 경우에는 한 원서를 가지고 모든 캠퍼스의 모든 단과대학교를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UC 전체적으로는 SAT2를 어차피 안 받아요. 근데 UC 버클리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내라고 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단과 대학교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application for certain scholarship,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도 이러한 점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fulfill some university graduation requirements, 또 다른 시험들은 이제 졸업 요건에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논리. 내지 말라가 아니라 안 내도 되고 내도 된다. 근데 냈을 경우에는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걔도 읽어봅시다. Campuses will adjust their internal processes accordingly to ensure that no student is harmed in admission selection should they not submit a test score. 여기서 중요한 거는 no student is harmed. 오케이,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면은 이런 경우예요. 이제 아이가 점수를 안 냈다라고 consideration을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렇다고 해서 점수를 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내도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장점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럴 경우가 발생하죠. 모든 평가를 했는데 더 이상 분별력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뭘로 해야 되겠어요? SAT 점수로 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특히 이거는 non-Californian resident에 해당이 될 거예요. 캘리포니아 안에 거주하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시민인 아이들에게는 SAT, ACT가 안 냈다고 해서 진짜 치명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내면 좋고요. 근데 하지만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UC들은 UC에서 적용하는 그 규정들이 조금 릴렉스되게 적용이 돼요. 엄격하게 UC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UC 같은 경우에는 UC 안에서 A to G 코스 리퀘어먼트가 있잖아요. 근데 국제 학생들은 그걸 충족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캘리포니아 밖에 있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SAT 또한 캘리포니아 안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엄격하게 이런 정책들이 적용하겠지만 국제 학생들한테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다시 제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내용을 보내주신 분들과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와, 우리 아이들은 이제 UC를 지원을 할 텐데 UC에 SAT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했던 분들은 제가 오늘 했던 내용들이 조금 쇼크로 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흔히 말하는 자극적인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준비했던 내용은 UC가 했던 그 발표문 전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문의 일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석 결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면은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특별 단과대학교들이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고 기준이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콜러십 신청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졸업함에 있어서도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지 말라는 걸 거의 무색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디스어드밴티지를 안 주겠다고 하지만 이거는 표면적인 발언인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죠. 내가 만약 캘리포니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요소들이 너무나 다 잘 돼 있다면은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아직 안 봤다면은. 근데 단 UC만 내겠어요? 다른 학교도 지원하니까. 그리고 UC 버클리나 LL에 지원하는 애들은 상위권 학교들도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SAT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UC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경우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되게 이제 두 번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제 학생이에요. 아니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UC가 발표했던 내용이 100% 적용 안 할 겁니다. 뭐냐면은 UC는 기존에도 자기네들의 입학 그 정책이나 프레임워크 자체를 UC 안에서 캘리포니아 안에서 이 학교를 재학 중인 아이들한테 엄격하게 적용했지 그 외의 주나 아니면은 캘리포니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부했던 아이들한테는 그걸 적용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정책 또한 국제 학생들 그리고 non 캘리포니아 레지던트한테는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유형에 해당이 안 된다면은 SAT 시험 공부하세요. 나는 미국 시민이고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만 지원을 하겠다. 라면은 네 가지 조건이 있어. 미국 시민, 캘리포니아에 거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립학교, 그 다음에 네 번째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교만 지원을 하겠다면 SAT1 공부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네 조건을 이게 5가 아니라 다 충족을 해줘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을 못한다면은 솔직히 어제 했던 그 캘리포니아의 그 뉴스 발언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SAT하고 ACT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화면 공유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스콜라스틱 테스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AP, SAT2, 그 다음에 SAT/ACT에 대해서 지금 학교들마다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혼돈스러운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는 되게 자극적으로 이를 애드버타이즈하고 있지만 결론은 AP 중요도 하. 수업이 중요하죠. 그에 따른 준비를 하세요. SAT2 많은 학교들이 안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AT 이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만약 학교가 테스트 옵셔널 학교로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유형이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SAT나 ACT는 올해 입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근거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A로 넘어가 봅시다. GPA.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이것도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홀리스틱 리뷰의 한 부분이잖아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홀리스틱 리뷰함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는 GPA. 솔직히 지금 GPA가 지금 엉망진창이죠. 지금 요번 학기에는. 요번 학기는 진짜 학교가 너무나 혼선스럽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어제 또 UC 발표에서 나왔던 것 중에 뭐냐면은 이 부분은 이제 아무도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UC는 패스 아니면은 크레딧 인정을 해준다는 그러한 지금 현재죠. 1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11학년 2학기 성적, 10학년은 2학기 성적, 9학년은 2학기 성적 이렇게 되는데 패스나 non 패스 아니면 크레딧 인정 등의 점수들은 overall GPA에 반영을 하지 않겠다고 어제 또 UC가 발표를 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패스, non 패스, 크레딧 인정 이러한 유형의 GPA는 UC는 올해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지금 나는 지금까지 좀 잘 못했는데 패스, 논 패스로 해가지고 패스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니면 우리는 크레딧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GPA를 범프업할 수 있겠다 하면은 no. 그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발표를 한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적어도 지금 2020년도 봄에 있는 2학기 점수에 대해서는 많은 학교들이 회의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UC도 어제 말했잖아요. 우리 반영 안 하겠다고. 근데 UC는 조금 좋았던 게 뭐냐면은 다음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래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Partial credit grades will meet A and G subject requirements, but will not be calculated in the GPA. 오케이, 이 부분은 두 가지 내용이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A to G subject requirement를 어떻게든 간에 충족을 다 시켜야 된다는 거. 그 하나와
두 번째는 뭐냐면은 2020년 2학기에 있는 점수는 대학교 입시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 요 두 가지가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A to G subject matter에 대해서는 그 캘리포니아가 규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거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의 고등학교가 그냥 올 스톱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한번 잘 보세요. 이 A to G 이 subject requirement가 충족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지만 요번 학기에 이루어지는 그 평가 방법은 이제 GPA 전반적인 GPA 반영이 안 된다는 것과 계속 읽어볼게요. UC will continue to calculate the GPA for admission processes using all AG courses passed with letter grades in grade 10, 11, including summer terms of following grade 9, 10, and 11. 잘 봅시다.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UC 같은 경우에는 뭘로 이제 평가를 하겠대요. 10학년, 11학년 이제 성적을 가지고 레터 그레이드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단서가 생겼어요. including summer terms following grades 9, 10, and 11. 그래서 지금 1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summer term following 9, 10은 이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6, 7, 8월 달에 수업 듣는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 학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못했기 때문에 여름에 너가 점수를 취득한다면은 그거를 대학교 입시 때 올해는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구를 읽으면서 해야 되는 거는 또 첫 번째는 그 A&G requirement를 충족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있는 2학기 성적은 반영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은 1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11학년 이제 5월, 6월에 실시하는 그 방학 기간 6, 7, 8월 달에 있을 그 시간 동안 점수를 얻는다면은 그거를 대학교 때 인정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대학교 입시 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름 계획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되게 참조하세요. 학교들과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내가 어떤 수업을 미리 듣고 싶거나 못 들었을 경우에는 그거를 온라인으로 들어가지고 이 성적을 내 그 트랜스크립트에 반영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리고 근거를 이걸 갖다 대세요 그냥. 이거는 모든 학교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 UC에서 했던 그 SAT를 배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주장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정보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애캐데믹을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 이 시기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기서 세 가지 요건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애들은 A&G를 어떻게든 간에 충족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요번 학기 성적은 반영이 안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더 반영되냐 했을 때 지금 첫 번째 나온 거는 이제 2020년 6월, 7월, 8월 달에 있을 그 방학 기간 동안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고 그게 A, B, C 뭐 레터 그레이드 나온다면은 적극적으로 올해 애드미션에 반영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여름 계획할 때 이 부분을 꼭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 아래 나와 있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얼굴로 좀 가야 되겠네요. 이제 얼굴로 돌아가겠습니다. 얼굴로 돌아가면은 제가 좀 흥분했는데 흥분한 이유는 제가 가끔씩 그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나왔을 때 정확한 정보를 놓치고 그냥 표면적인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저는 솔직히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길 바라고 뭐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이제 콜롬비아 나왔으니까 제 동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유수 학교들도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시간과 자원은 제일 많이 투자해요. 근데 결과가 제일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UC 그것도 SAT 시험 안 봐도 된다. 그 한마디. 그 한 줄 보고 이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좀 흥분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GPA 관련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앞서 말했듯이 요번 학기 GPA는 중요하지 않다고 많은 대학교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캘리포니아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걔는 그 A to G requirement가 있기 때문에 제가 캘리포니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충족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충족할 수 있게 하세요.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요번 한 학기가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얼리를 넣을 때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레귤러를 넣을 때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던 건 뭐냐면 어제 발표문에서 나왔던 거는 이러한 시기적 상황 때문에 적어도 11학년 끝난 그 여름에 수강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overall GPA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름 계획을 짤 때는 당연히 그 부분의 내용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현재 스케줄링을 보고 내 성적이 패스, 논패스 아니면 크레딧으로 나올지 아니면 모두 다가 그냥 A로 나올지 그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11학년 성적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학 동안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academically 더 strong하게 이거를 입증할지 그거를 계획해가지고 학교랑 조율해가지고 그러한 수업을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가지고 요번 얼리 때 그러면 뭐가 반영이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이럴 것 같아요. 11학년 2학기 성적이 빠지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11학년 끝나는 그 여름과 12학년 1학기 성적이 엄청나게 크게 반영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뭘 시사하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1학년 끝나는 그 여름방학 때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수업을 최대한 크레딧화 시켜가지고 본인의 GPA를 부스트하는 작업과 더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11학년에서 한 학기가 통째로 빠졌기 때문에 12학년 때 어떤 수업을 듣는지 난이도겠죠. AP 많이 들으세요. 학교들도 계속 얘기하죠. AP 시험 점수 안 내도 된다. 하지만 AP는 보겠다. 그래서 12학년 때 AP를 최대한 많이 듣고 난이도 있게 그 다음에 12학년 1학기 얼리 때는 12학년 1학기 midterm 리포트가 들어갈 거고 레귤러 때는 12학년 1학기 그 파이널 리포트가 들어갈 텐데 얼리 때는 적어도 2020년 9월 10월 달에 평가하는 부분적 평가에 대한 점수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정리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GPA 모든 학교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특히 2021년 올해 이제 대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11학년 2학기 성적이 빠지기 때문에 그 빠진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 거냐.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주들이 캘리포니아와 같이 기존에 유지했던 그러한 교과목 필수 사항을 고집할 거예요. 그거는 충족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학교들이 올해 2학기 성적이 거의 객관화시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2학기가 끝난 여름방학 동안 올해 5, 6, 7, 8월 동안 어떠한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그런 수업에 대한 결과들은 최종 GPA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11학년 2학기 성적이 빠졌기 때문에 얼리나 레귤러 때 12학년 수업의 난이도와 12학년 중간평가의 중요성이 훨씬 더 증가될 거란 거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재적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또 계속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콜라스틱 테스트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GPA 나왔죠.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왔듯이 GPA 이제 숫자를 좋아하시니까 그럼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냐? 했을 때 GPA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여름을 통해서 조금 이제 확장을 해야 되고 10년을 통해서 확장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아래 보면요. 이제 GPA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아요. 일단 아이들이. 한번 이 표를 보세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한다. GPA 높다. 근데 왜 떨어졌냐? 한번 보세요. 다 높아요. 이거는 그냥 상위 75%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상위 25%라고 합시다. 그냥 상위 1%에서 그 25% 안에 평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25%를 하냐면은 대부분의 에이전 아메리칸이나 아니면은 국제 학생들은 그쪽의 점수를 봐야 돼요. 그 미디엄 50%를 보는 게 아니라 상위 25%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웨이티드를 하든 안 웨이티드를 하든 간에 웨이티드 같은 경우는 다 4점이 넘고요. 아이들이
평균이잖아요. 상위 25% 평균이. 그러면 여기서 4.3도 있을 거고 4.0. 근데 진짜 학점은 이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아이가 학점은 좋은데 왜 떨어졌을까요? 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질문이에요. 워낙 높다 보니까. 또 SAT하고 ACT 봅시다. 이것도 상위 25%인데 여기도 다 높아요, 그냥. 솔직히 상위 대학교들 중에서 1,400대 있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1,500 중반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카고 봅시다. 시카고 유명하죠. 공부 잘하기로 애들이. 거기는 unweighted 4.0에 4.0이래요. 톱 25%가. 와우. 다 만점이에요. 다 만점. 그래서 전 여기서 뭘 하고 싶었냐면은 GPA 중요하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좋아하잖아요. 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SAT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보는 학교도 있고 제한적으로 보는 학교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나 상위 학교들 같은 경우는 볼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어땠나? 이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AP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AP 시험은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AP 점수가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웨이티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언웨이티드 점수를 받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그 프린스턴 이제 3.9대가 이제 언웨이티드 점수고요. 그 다음에 4점대는 다 웨이티드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웨이티드 점수를 4.0으로 부스트하기 위해서는 AP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스콜라스틱 스콜라스틱 스코어하고 GPA는 중요하다는 건 제가 앞서 증명을 했고, 그러면 어디까지 중요하냐, 얼마 정도 점수가 필요하냐는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좋아요.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들으면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알겠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특히 이제 그래 뭐 아까 말했던 홀리스틱 리뷰 8가지 중에서 그 8가지 중에서 그 홀리스틱 리뷰 그 8가지 중에서 위의 3개는 좀 알겠다. 근데 그 다음 3개는 왜 알겠는데 그 다음 3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모르겠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여주기 전에 오히려 되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들이 혼돈이 있는 게 더 잘 됐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고 지금 이걸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저학년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잘 됐다고 이유는 뭐냐면은 뭐 저한테 도움을 더 많이 청했다 이것 때문에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잘못됐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그래서 왜 한번 봅시다. 왜 이걸 듣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뭘 시켜야 될지 모를까 이렇게 고민을 할까요? 왜 고민을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표면적으로 말하는 거는 모든 게 할 게 없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밖에도 나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다 취소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할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실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실되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처음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복사해야 될지를 몰라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지? 왜냐면은 많은 부모님들은 본의 아니게 이런 질문을 해요. 본인 올해 누가 대학교를 잘 갔지? 얘는 대학교 잘 갔는데 얘는 뭘 잘했을까? 얘는 뭘 해서 갔지? 해가지고 성공 스토리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런 성공 스토리를 찾는 순간 거기에 모든 걸 맞춰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얘가 했던 뭔가를 해야 되고 우리 아이는 얘가 했던 것 중에 없다면 그거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반면에 얘는 안 했는데 우리가 아이가 지금 하고 있어서 시간 낭비하는 것 같으면 그걸 또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두 명의 아니면 여러 명의 롤 모델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근데 지금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굴 따라해야 되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냥 모든 게 다 캔슬됐으니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따라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야 그래도 점수가 중요하니까 야, 일단 과외나 열심히 하자. SAT 과외하고 SAT2 과외하고 AP 과외하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런 시험들은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들도 보면은 한번 봅시다. 이제 화면을 공유할 텐데 대학교들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들이 왜 혼돈스럽냐면은 there is no one to copy.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인용하는 거죠.
No helicopter parenting.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더 와닿을 거예요. 와닿을 거예요. 이 문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현실에서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Some applicants struggle to turn themselves into clones of the ideal student.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다 모방하고 싶은 그 아이가 있어요. 있겠죠? 근데 지금 그 모방하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다 시험에 800점 받고 뭐 점수 좋은 애. 그래서 일단 모방할 게 없다 보니까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없잖아요. 모방할 게 없으니까. 근데 끝에 이 문구 빨간색으로 보세요. College is not a costume party. You are not supposed to come dressed as someone else.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이제 복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할 게 없죠.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이런 점수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 한 아이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커스튬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로 이제 앞으로 상황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이 화면을 한번 봅시다. 지금 저희가 있는 상황과 제일 유사한 것 같아요. 1665년도에 질병이 있었어요. 유럽을 강타했죠. 전 세계를 강타했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서 아이색 뉴턴은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병이 있어가지고 실험도 취소되고 자기 하는 일도 취소되고 학교도 못 나가게 됐어요. 그때 연구도 못하고. 근데 하지만 이때 아이색 뉴턴은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지금 아이들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때 아이색 뉴턴은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제한된 공간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하필이면 이 시기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중력이란 걸 발견했어요. 사가 떨어지는 거. Law of Gravity.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1665년을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해서 인류의 암흑기라고 규정을 하지만 서 아이색 뉴턴에게는 1665년은 A Year of Wonder였어요. 자기 삶에서 가장 유의미한 삶이었고, 이 사람의 회고록을 보면은 이때 나는 진정으로 나한테 자유로웠고, 이때 진정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발견했고, 이때 진정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했다라고 했어요. 나한테 자유로웠고 원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솔직했던 시간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왔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아이들을 클론할 필요가 없어요. 클론하지 맙시다. 아이가 원하는 거를, 그리고 아이만의 유니크한 거를 대학교에서 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게 서스펜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아이디얼 학생이 없는 이 시점이 다음에 아이색 뉴턴을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아이가 가장 솔직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기회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봅시다. 이거를 지금 제가 이 페이지는 뭐냐면 지금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고 부모님도 그냥 공부만 시키고 있는데, 그 지금 많은 아이들은 이런 거를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뉴욕 타임스, 첫 번째는 뉴욕 타임스에 그저껜가 나왔던 어느 학생 이야기예요. 리티카라는 학생인데 얘가 뭘 했냐면요. 자기가 대학교로 진짜 가고 싶었는데 컬리지 투어하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서스펜 됐대요. 그래서 이제 현실이죠. 우리가 다 직면하고 있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안 가면 되지 뭐. 야, 우리 돈 세이브했다 이렇게 하겠지만 레티카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냐면은 이 아이는 한 20개 대학교 애드미션 오피서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거기에 졸업생들이나 혹은 재학생들과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학교들마다 버추얼 컬리지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학교 생활에 대한 인터뷰들이 담아 있고요. 학생들이 올렸던 비디오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이 올라가 있어요. 즉 리티카는 현실에서 그냥 멈춘 게 아니라 자기가 원했던 걸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이건 뉴욕타임스에도 나왔어요. 근데 뉴욕타임스에 나왔다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인지할 거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예시를 제일 위에 올려놓은 건데, 이와 반면에 저랑 작업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온라인 스튜던트 거버먼트화 시키는 애들도 있고요, 볼런티어링 서비스를 온라인화 시키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퍼스널 포트폴리오에 좀 시간을 투자하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온라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를 참여하고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과거에는 이제 하나의 리서치 가지고는 이제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인텔렉츄얼 캐패시티를 나타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인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다 온라인화 시켜가지고 지속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연계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활동을 아이들이 지금 다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시들은 너무나 가변적이고 너무나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과거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듣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액티비티 자체에 대한 그 올해 결과 트렌드는 뭐였냐면요, 분산되어 있는 게 집중화돼야 되고, 여름이 중요하고 사회 기여가 중요하고 자신의 그 성취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했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를 가져온 리더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트렌드는 올해도 유용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왜냐면 과거에 봤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의 입학 기준들이, 홀리스틱 리뷰들이 그대로 적용한다 그랬고, 우리가 중간에 있는 세 개 그 활동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곱 가지적인 변수들이, 기준들이 작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올해 입시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활동들과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일단 먼저 적극적으로 지금 어떤 기회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건 뭘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아이들은 바로 퀘스천 3로 넘어가요. 나 새로운 거 뭐 해야 되지,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어떠한 기회들이 지금 있지, 즉 필요성이 뭐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기존에 했던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와 별도로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은 뭐가 있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되게 간단해져요. 예시를 넣었죠. 액티비티, 튜터링. 과거에는 1대1 미팅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안 해요. 근데 그 참 한심하거든요. 왜냐면은 온라인 미팅할 수 있어요. 줌도 1대1 미팅은 무료잖아요. 왜 안 해요? 핑계입니다. 안 하는 거는.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아이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면 어떻게든 간에 걔랑 연결해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두 번째, 뮤직, 오케스트라 컨테스트 이런 거 되었다면은 소셜 블로그나 그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걸 통해 가지고 그러한 오케스트라를 하고 그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죠. 왜 안 해요? 결국 지금 아무런 활동을 안 한다는 거는 표면적으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지만, 진실되게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의 진실성이 의문돼요. 진실성. 어떻게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에서 이제 대전제는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던지세요. 첫 번째, 지금 외부에는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 있어요. 두 번째, 내가 했던 거를 어떻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지속할 수 있을까? 질문 던지세요. 세 번째,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 뭐가 있을까? 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활동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volunteering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했을 때 그 던져야 되는 거는, volunteering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력에 한 줄 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volunteering의 true purpose는 남을 돕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더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돕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봉사를 뭐 하는 데가 없다, 봉사를 못 한다, 이거 다 변명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 때는 이 volunteering 정신이 보다 더 부각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봉사하세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4가지 유형이 있겠죠. 이러한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봉사들을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화 시킬 수 있을까? 두 번째, 지금 사람들이 진정 필요한 건 무엇일까? 세 번째, 내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더 많이 기부를 할까? 네 번째는 뭐냐면은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뭐가 필요하지? 이 4가지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 형태를 통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진정 지금 필요할 게 무엇인지,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통해서 공유할지, 네 번째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가 필요할지, 이러한 질문을 던져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으세요. 안 찾으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 찾는 아이들은,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좋은 학교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이드 노트인데, 이제 올해 입시 결과를 보면은 이제 봉사는 봉사의 별개적인 존재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봉사랑 메이저랑 이렇게 연결하는 아이들이 결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심 있는 아이가 있으면 환경 봉사를 하고, 그 환경 봉사를 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리서치 결과를 다시 공동체에 기여해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지금 어떤 이걸 많이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제 봉사와 관련돼서는 봉사가 나의 애카데믹 리서치랑 연결돼 가지고 본인이 봉사를 학업으로 연계시키고 학업적 결과물을 다시 봉사를 통해 가지고 사회 공동체와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은 결과가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volunteering 해야 돼요. 지금 만약 안 하고 있는 애들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할 필요 없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말했던 4가지 질문들 있죠. 이 4가지 질문들을 고민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기여해 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는 것 중에서 마지막은 이제 서머 캠프하고 인턴십인데, 또 이제 표면적으로는 서머 캠프 치료됐고 그 다음에 인턴십 치료돼가지고 와우, 나 할 거 없어, I'm so disappointed. 그런데 disappointment는 뭐 하루 이틀만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말할게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머 캠프, 인턴십. 제가 말해줄게요. 올해도 제일 성공하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서머 캠프 2, 3주 갔다가 인턴십 2, 3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에 전체를 쓴 아이들은 다 리젝트 당했습니다. 상위 학교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딱 단발성 서머 캠프 2, 3주 가가지고 그게 나의 원서의 모든 것을 도배하기 시작하면은 that's not gonna happen. 평상시에 와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해오고 평상시에 그냥 대회나 나가고 본인의 리서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그 단발성으로 그거 하나로 해가지고 원서를 꾸몄다면은 다 좋은 결과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어느 캠프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아니면은 이게 과연 열릴까 말까,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서머 캠프를 가야 됐었는지, 내가 왜 이 인턴십을 해야 됐는지, 그리고 만약 이게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없다면은 다른 기회를 노리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새 리모트 인턴십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더라고요. 어차피 회사들도 아무도 안 뽑아요. 회사에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과거에는 인턴십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장소에 있어야 됐었는데, 온라인 인턴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에서 인턴십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인턴십이 있다. LA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 인턴십이 있다.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 기회를 찾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머 캠프, 주로 리서치라고 하는데 하나의 리서치에 초점을 두지 말고요. 내가 왜 이걸 가고 싶은지 그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다수의 리서치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이와 같이
서머 캠 인턴십 못한다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여길 왜 가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의 대답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되게 많은 현실들이 나왔죠. 오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실에서의 현실성,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 특히 질문에 대해서 크게 지금 최신 뉴스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모임을 통해서 목적은 뭐였냐면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조금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뉴스에 반응하면서. 그리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은 저희 DI 프랩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스탠포드, MIT, 칼텍 뭐 이거 화면을 바꿔야 되겠다. 화면을 바꾸면서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스탠포드, MIT, 칼텍, 콜롬비아, 유펜, 다트머스, 코넬, 엠허스트, 소프트모 뭐 이 학교들 애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아이들의 입시 결과와 물론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 이 아래에 있는 학교들도 뭐 리즈드도 있고 미대도 제일 잘 갔고 우리가 그 다음에 MCPHS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약대들도 많이 애들이 갔고 프로페셔널 스쿨도 많이 갔고 근데 이러한 저희만의 자체적인 내부 자료와 뭐 웨이트리스트 걸린 애들도 많습니다.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웨이트리스트는 너무나 많고 저희가 지금 그런 애들을 데이터와 그 다음에 학교들에서 말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해 이제 2019년, 20년 애드미션 결과를 바탕으로 해죠. 큰 학교들의 이 뭐냐면 상위 학교들의 그 붙은 아이들과 떨어진 아이들의 그 애드미션 트렌드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COVID-19 리얼리티 안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면은 대략 한 57명 제일 많이 들어와 있을 때가 58명인가 57명이 저희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개형이고 이 공개형에서 근데 많은 질문은 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엔 질문이 있겠죠. 근데 만약 오늘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이의 이제 대학교 입시나 단기적으로는 11학년, 장기적으로는 9학년, 10학년도 상관없기 때문에 더 문의를 하고 싶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저희 서울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미국 현지에 있는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스케줄을 짜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 과거 몇 년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건 뭐냐면 저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 경험을 바탕해 가지고 가장 정확한 분석 툴이나 아니면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질문을 가지더라도 저희한테 문의해 주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 아까 저희가 화면에 나왔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줌 여기 웨비나 채트룸에다가 본인의 이름은 없어도 뭐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신다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아까 말했듯이 2019년 20년 대학교 입시 분석 입시 결과 트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트렌드가 앞으로는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2달 동안 매주 저랑 이 시간에 만나가지고 많은 좋은 정보를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